자,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행복한 돈돈이의 돈돈이입니다. 오늘은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인턴직 면접에 대한 복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지원한 직무는 수급유통 행정이라는 직무고요. 농산물의 수급 안정과 유통 개선 사업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는 농산물 유통에 관련된 경험으로 농산물 도매 시장에서 아르바이트를 1년 정도 했었고요. 그리고 저는 집에서 직접 농산물을 키워본 경험도 있습니다. 또한 AT에서 주관하는 야비라는 대외 활동도 했었고요. 그리고 물류 관련 자격증도 취득했었기 때문에 저는 이 직무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지원했었습니다. 우선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최종 면접에서 탈락을 했고요. 그때 면접에서 어떤 질문이 나왔고 저는 어떤 답변을 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AT를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면접 준비를 제대로 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면접은 나주에 있는 AT 본사에서 진행했고요. 면접은 4대1로 진행되었고요. 제가 혼자 들어가고 4명의 면접관 분께서 계셨습니다. 면접관의 성비는 남자 3분, 여자 1분으로 되어 있었고, 그리고 번갈아 가면서 한 분씩 질문을 다 해야 면접이 맞춰지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우선 처음에는 1분 자기소개를 한번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50초 정도 했었던 것 같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일한 경험, 농사를 해본 경험, 그리고 물류 관련 자격증들을 취득했던 이런 이력들을 설명하면서 제가 잘 할 수 있다라고 어필을 했었습니다. 근데 재밌었던 게 정해진 질문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자기소개를 마치자마자 바로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분의 워딩을 거의 정확하게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자기소개를 듣다 보니까 든 의문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왜 이런 물류 관련 자격증들을 다양하게 취득하셨나요? 그래서 저는 무역물류 쪽에 관심이 있어서 하나씩 취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저는 이게 답변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무역물류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그냥 관심이 있다라고 얼버무려 버렸고요. 무역물류가 어떻게 이 직무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전혀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처음부터 저를 어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회를 잡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분은 바로 질문을 중단하고 정해진 순서대로 다음 분께서 질문을 하는 걸로 넘어갔습니다. 다음 질문은 여성분께서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요. 지금까지 여러 활동을 해오면서 가장 최악의 활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도 괜찮다라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질문의 패턴 자체를 생각해보지 못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이 질문 또한 너의 성공 경험 또는 너가 성과를 어느 정도 달성했지만 거기에서 느꼈던 고난, 어려움 정도를 설명하는 식으로 넘어가면 괜찮은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이때 조금 당황을 하고 그리고 대외활동 홍보팀 자체가 어렵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왜 최악이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꼬리 질문이 이제 들어왔는데요. 이때 제가 꼬리 질문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시려는 면접관의 말씀을 끊어버리고 제가 이제 답변을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도 참 제가 실수했다고 생각해요. 그 면접관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더 듣고 그 다음에 제 답변을 했어도 무리가 없었을 텐데 앞선 질문에 당황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빨리 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유로 팀원들의 의욕을 끌어내지 못한 거, 그리고 업무 할당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팀원들 간에 의사소통 오류가 있었던 점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의사소통을 개선하고 업무를 재배치하는 과정을 통해서 기존 업무에서 효율을 55%가량 올릴 수 있었던 그런 답변까지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 면접관께서 굉장히 좋은 꼬리 질문을 하나 더 던지셨는데요. 좋은 결과로 이어진 건 알겠는데 그렇다면 시간을 되돌려서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어떤 거를 하겠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 정말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충분히 자신의 과거 실수에 대해서 피드백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은 그 피드백한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을 했을 때 어떤 점에서 업무를 진행할지에 대한 관점이 정립되어 있는지를 물어볼 수 있는 좋은 질문이라고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한 답변으로 업무를 체계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는 답변을 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조금 아쉬운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제가 그 목표에 대해서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 원하던 바를 달성하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업무의 우선순위를 먼저 판가름하겠다라는 답변을 했다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와서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의 질문이 끝나고 이제 다음 남성분께로 넘어갔는데요. 이제 그분은 자격증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국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자격증을 왜 땄는지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저 여기서 느꼈습니다. 아, 나 안 됐구나. 나는 이미 필터링이 돼서 탈락됐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전 질문에서 답변을 이렇게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면접관에서 제 마음을 환기하는 차원에서 내가 답변하기 쉬운 내용을 이제 답변해 보라고 질문을 던지는 걸 봤을 때 저에 대한 판단이 어느 정도 끝났거나 아니면은 제가 멘탈이 조금 흔들리는 것 같으니까 저를 잡아줘야 되겠다라는 의도로 이런 질문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전까지 제가 낙제점을 받지 않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거죠. 어쨌든 저는 이제 한국사 자격증을 왜 땄냐라는 거에서 수능을 봤는데 제가 수능 때 한국사를 봤었기 때문에 마침 수능 때 배운 그 지식을 활용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었다 라고 답변 드렸습니다. 글쎄요, 저는 이 질문이 아까 말씀드린 의도가 아닌 이상 물을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인데요. 그랬더니 바로 꼬리 질문 들어온 게 다른 지원자들은 공기업에 입사하기 위해서 땄다는데 당신은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는데 일반적으로 원하는 답변은 공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 취득했다 였을 겁니다. 저는 공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 딴 게 아니라 그런 판단까지는 내리지 못했다 라고 답변했더니 뭐 자연스럽게 넘어갔습니다. 아마 이 질문의 의도는 멘탈을 잡게끔 도와주려는 간단한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질문이 바로 농산물에 관련된 또는 농산물 무역에 관련된 질문이 바로 들어왔기 때문인데요. 바로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국제무역사 1급 자격증이 있었기 때문에 무역물류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질문으로 우루과이 라운드가 언제 체결됐는지 아는가? 라는 질문이 들어왔는데 솔직히 제가 연도까지는 외우고 있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거는 모를 수 있지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나온 질문이 그러면 우루과이 라운드가 미친 영향은 알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었는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했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 직무랑도 관련되어 있는 거고 특히 저는 물류관리사 자격증까지도 취득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제대로 답변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체결 이후로 농산물 수입에 관한 쿼터제가 생겨서 의무 수입 규정이 생겼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했는데요. 사실 우루과이 라운드가 이제 가트 체제를 벗어나서 WTO 체제 하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 전 세계적인 농산물 시장 변화에 영향을 미쳤는지까지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좋았겠지만 그런 전문적이고 디테일한 내용까지 떠오를 만한 정신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이 다음 면접관에게 넘어갔어요. 제가 농산물 도매 시장에서 농산물을 판매하면서 원가의 200% 이상으로 판매를 하는데 기여를 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거를 자기소개서에 적어놨었거든요. 그래서 질문이 들어온 게 농산물 시장에서 200% 판매했던 게 너 혼자 다 한 거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거 아니잖아요. 아닌 거 뻔히 아니까 진실을 이야기한다는 마음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제가 다 한 건 아닙니다. 사전에 어떤 품목으로 할인 행사를 진행할지에 대해서 제 의견을 표출했던 부분과 그리고 판매하기 위해서 제가 어떤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그럼 당신은 왜 농산물 도매 시장에서 일하게 됐냐? 라는 질문이 왔는데요. 그냥 솔직하게 말하자 라는 기분으로 알바 차원에서 군대 가기 전에 농산물 도매 시장에서 일해봤습니다 라고 답변을 드렸는데 사실 여기서 조금 꾸며내서 제가 미래를 어떤 식으로 그리고 있었다 라는 식의 표현을 했더라면 저를 좋게 봐주시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리고 또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제가 야비라는 AT에서 주관하는 대외 활동을 했었는데요. 해당 내용이 자기소개서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너 우리 대외 활동 했는데 왜 자기소개서에는 적지 않았나? 라는 질문이 들어왔는데 너무 또 솔직하게 답변을 해버렸어요. 사실 얍 활동을 하면서 제가 마땅한 성공 경험을 내지 못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얍은 월마다 우수팀을 선정하고 연말에 최종적으로 이제 대상팀을 선정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표창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 개월 동안 하면서 단 한 번도 우수팀으로 선정된 적이 없었거든요. 저희는 열심히 했어도 마땅한 성공 경험을 내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다른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얍 활동은 자기소개서에 적지 않고 다른 활동들을 먼저 적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아니 아무리 그래도 우리 활동을 적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식의 혼잣말처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수습해 보고자 얍 활동을 하면서 마늘의 유통 과정을 조사한 경험을 설명드렸는데요. 산지에서 직접 유통하는 거, 그리고 이제 대형마트에서 밭대기로 가져오는 그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했던 내용들을 차근차근 설명드렸고 그래도 공부는 했네 라는 느낌을 줄 수 있게끔은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이미 버스는 떠나갔다는 느낌은 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이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하라고 했을 때, 기존에 공기업에서 인턴을 했었는데 그때는 제게 주어진 일만 따라가기에 급급했다. 하지만 이번에 AT에서 인턴을 하게 된다면 뭐 밸류체인에 대해서 공부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사실 여기서 이미 판가름이 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훌훌 털고 나왔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은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면접 후기를 진행했었는데요. 물론 이거는 인턴이기 때문에 면접이 한 번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렇게 빡세지 않았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면접을 통해서 AT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답변해야 더 좋았을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전 또 다음 비디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가세요.